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고 면접 준비 철저히 하셔서 꼭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면접, 사실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접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면접하는 답변, 연습도 많이 돼야지만 면접을 잘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형별 면접 전략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면접을 잘 본 사람, 어떤 사람이 면접을 잘 볼까요? 네, 맞습니다. 면접을 잘 본 사람은 면접을 많이 본 사람이겠죠. 많이 본 만큼, 연습이 많이 된 만큼 면접을 잘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 볼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학교가 됐든지 아니면 고용지원센터가 됐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면접 교육도 받아보시고 모의 면접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그 면접 경험들이 쌓여서 면접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유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집단 면접하고 개별 면접, 그 차이와 또 면접이 진행되는 부분, 또 면접 때 알아야 될 소스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면접 때요. 어떤 걸 물어볼까요? 면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면접을 처음 보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크게 세 가지를 알고자 면접 때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소개를 해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강점 또는 가치관을 얘기해보라든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지원하셨는지,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지금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많고 많은 일 중에 또 왜 지금 일을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만큼 관심이 있었으니까 왜 지원하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면접에 대해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 세 가지의 궁금증을 여러분들께서 풀어내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자기 분석도 해보시고 나의 강점, 약점도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왜 내가 이곳에 지원하는가? 그게 직무이냐 회사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직무라면 왜 내가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 직무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지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말씀해 보시면 아마 면접 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분명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면접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키워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때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내가 입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에 간절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지원자들을 보면 그냥 돈을 많이 주는데 찾아야지. 그냥 편하게 안정적으로 쭉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오시는 지원자분들이 생각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께 면접 때 질문을 드려보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답변들을 하시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많이 주니까 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쭉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이 회사였으면 좋겠다. 진짜 이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청을 하는 시청자분께서 아직까지 취업이 안 되고 취업 안 되는 그 구직활동 시기가 벌써 1년 훌쩍 넘겼다고 생각해 보면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냥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간절함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회사 또는 직무를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이야기를 하거나 답변을 하실 때 너무 가식적인, 부풀려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저게 진짜일까? 저 답이 정말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대답하는 걸까? 이렇게 물음표가 드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또 지원자분들께서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오시다 보니까 그냥 와서 전달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결국에는 그런 전달하는 느낌 때문에 저 말에 진정성이 있나? 이렇게 물음표가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신감인데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자신감 있는 분들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는 분들, 그리고 해봤던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감이 분명히 있겠죠. 면접에서 똑같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실제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또는 기업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때 더 취업 또는 면접에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면접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면접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다양한 종류의 면접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압박을 주는 면접관도 있을 것이고, 또 세네 분이 들어오셔서 또는 두세 명이 들어오셔서 역할을 이렇게 부여해서 진행하는 면접관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 웃으면서 면접을 보다가도 탁 표정을 바꾸고 압박을 주거나, 또 다시 웃으면서 면접을 보거나, 그러니까 카멜레온 형태로 좋게 여유롭게 얘기도 했다가 또 편안하게 얘기도 했다가 갑자기 또 표정이 바꿔서 딱딱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 면접관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래 면접관은 좀 독특한 면접관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점이 저와 생각이 다른 면접관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면접하는 질문에 있어서 저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면접관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마다도 좀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등수를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1등부터 3등까지는 거의 면접관들의 점수가 비슷하다 생각이 들고요. 4등부터 10등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면접관들이 선호하는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 예를 들면 딱딱딱 말을 잘하는 면접자를 좋아하는 면접관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딱딱딱 이렇게 말을 잘하면 저 친구는 너무 준비한 것 같은데 좀 진정성이 없어 보여 라고 해서 면접 점수를 낮게 주는 면접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마다 좀 호불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면접관의 유형도 봤더니 한 3가지 정도가 또 나오네요. 냉소형, 굉장히 압박을 주는 면접관. 요즘에는 압박도 크게 2가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말꼬리를 무는 압박, 아직도 하고 있는.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단점으로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조직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단점으로 일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극복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극한 상황에 몰아가는 그런 식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공했던 경험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그거 외에 또 성공했던 경험 있습니까? 다른 성공했던 경험 뭐가 있습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 2-3개 질문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면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압박을 하는 이유를 좀 봤더니 극한 상황에 면접자를 몰았을 때 면접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자 하는 게 압박 면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런 극한 상황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면접을 보시는 면접자들께서는 절대 인상을 굽히거나 인상을 막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면접관님들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철학형 면접관. 이런 면접관 어떤 면접관일까요? 네, 본인의 면접관의 생각이 지원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좀 더 훈계 형태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면접자에게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면접관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접관과
면접자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면접관과 면접자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끊는 듯한 느낌을 주시는 것보다는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면접관님 질문 충분히 이해합니다. 면접관님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분파. 기분파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면접에 약간의 운도 따른다는 게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얼굴 떠올리십시오. 눈을 감고.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와 너무 똑같이 생긴 싱크로율이 거의 99%인 사람이 앞에 앉아 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에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네,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그 기분 좋지 않은 게 면접 때 반영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들도 일단 사람이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면접관의 유형은 뭐 여러 분야의 유형이 있지만 어찌 됐건 면접관이 질문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알맞는 답변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때 이런 경우도 있겠죠. 툭툭 내던지는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네, 반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블라인드가 아닌 면접에서는 아직까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건 그런 걸 떠나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서류가 통과돼서 이 자리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그 서류를 통과시켰다는 건 그만큼 뭐 실무에 대한 부분은 한번 뭐 검증을 해보자. 서류에 쓴 거를 검증해보자 면접에서. 이런 의도로 부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그런 질문을 받더라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상이나 영화상에 나오는 뭐 안 좋은 면접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면접관들도 되게 면접관 교육도 받으시고 또 면접자가 또 우리의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고 또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면접관들도 되게 힘드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많은 준비를 해오는 면접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접자들을 보고 좋은 우리 인재를 좀 선별해야 되는데 그 선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들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터디라든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면접자랑 면접관을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요. 그거를 뭐 단시간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8시간 동안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툭툭 던지는 경우가 있거나 표정이 어두울 수도 있으니까 또 면접관님이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거기서 좀 면접 질문에 열심히 답해 주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쾌하지 마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내 생각과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면접자들이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양을 안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오는 사람. 마케팅 왜 하고 싶어요? 뭐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어요? 뭐 노력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성의 없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접자들이 좀 싫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를 잘못 찾아오셔가지고 면접장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웬만하면 지각은 최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각은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다른 데랑 면접이 겹쳐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가지 못한다면 면접관 뭐 연락처가 있거나 이메일이 있으니까 정중하게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문자 줘라. 근데 문자 안 보내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면접을 보러 못 간다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다른 예비 지원자가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면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도 면접자로서 면접관에게 예의 있게 하자.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뭐 사람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면접관이 싫어하는구나 좀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면접의 종류 앞에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죠. 면접의 종류가 뭐 토론, PT 외에도 뭐 상황 면접, 뭐 압박 면접. 요즘에는 면접 종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롤플레이 면접도 있고 되게 다양한 면접의 종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을 다양하게 하는 건 이유가 뭘까? 보시는 것처럼 최적화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면접 종류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양한 부분 중에서 우리 회사가 면접을 볼 때 어떤 면접들을 보는지 기본적인 그 유형들은 좀 알아두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면접장에 갔을 때 갑자기 뭐 롤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롤플레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면접을 잘 보시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면접 질문들이 나왔고 또 사전에 어떤 면접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면접 유형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면접 유형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사이트들을 검색하셔가지고요. 어떤 면접들을 보고 있는지 그런 후기들을 잘 참고하시면 면접 유형에 맞게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네요. 집단 면접부터 한번 봐볼까요? 면접 중에 가장 많이 보는 면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지원자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 면접을 통해서 다른 지원자에게 비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4명에서 6명 사이, 뭐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생기면 2명이 되기도 하고요. 여튼 한 5명 정도가 들어와서 면접을 진행한다. 30분 정도의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지원자가 저랑 비교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너무 튀는 행동을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점은 뒤에 면접 시간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릴 때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방식. 답변 방식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제스처로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자꾸 옆 사람을 본다든지 아니면 답변 옆에 있는 사람 거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옆에서 했던 지원자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식상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명이서 한 번에 보는 면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원 면접 가기 전에 실무 면접 볼 때 활용하기가 좋겠죠. 직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면접 시간이 자 5명인데 30분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30분이면 나누기를 했을 때 1인당 주어지는 시간이 한 6분 정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조금 생각해 볼 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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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이렇게 2시간 연속으로 쉬는 시간 없이 30분 단위 면접을 진행할 경우에는요. 면접관들도 면접 평가를 해야 되는 시간을 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자에게 죄송한데 저희가 30분 면접이 진행되는데 평가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아서 25분간 면접이 진행되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25분이라면 벌써 그 시간이 5분이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1인당 주어지는 시간이 5분 정도 될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5분을 빼게 되면 25분이고 1인당 주어지는 시간 5분. 자, 5분이면 1분 자기소개를 한 명씩 했다라고 쳤을 때 벌써 5명이면 그 5분이 또 후딱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4분 남습니다. 4분 동안 다른 지원자가 좀 더 답변을 많이 하게 되면 저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제가 답변을 못해서 또 넘어간다면 또 다시 기회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답변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점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차별화를 두시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분, 5분,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면접을 한번 봐볼까요? 개별 면접입니다.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내가 답변 잘할 수 있는 질문 5개 정도, 또 내가 이런 답변은 좀 힘들 것 같아, 질문을 받으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되는 질문 5가지 정도를 뽑아놓고 그 질문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도 시간 한번 봐볼까요? 15분 이상이라고 놨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평가하는 시간 5분을 뺀다 하더라도 10분. 근데 여기서는 5분까지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의 지원자일 경우에는 한 2, 3분이면 충분하니까 12분 남다고 치면 1분 자기소개를 제외하고도 거의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만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 11, 2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분 동안 답한다고 했을 때 질문을 하면 최소한 7개 정도의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질문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짧은 게 아니라 길게 이루어지는 면접이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면접을 진행한다. 그래서 심층 면접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죠. 특히 뭐 임원 면접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볼 게 요즘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짧지 않은 이 긴 면접 속에서 산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즉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실무 때 제가 집단 면접에서 그 질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 임원 면접에서 직무나 산업에 대한 질문도 받으실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전에 안 했던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인성만 맞춰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니까 사례 중심의 답변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더 오늘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A군의 사례. 보험회사 인턴을 했는데 어떻게가 빠져있는 경험만 얘기하는 사례. 아직도 우리 지원자들이 경험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심층 면접에 올라가서 면접을 진행하는데 답변이 너무 획일화된 답변, 천편일률적인 답변. 어려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거에 도전했었는데 힘들었지만 그걸 이겨냈고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A군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면 역시 경험에서 끝나는 지원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례 중심은 어떤 것을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제가 이런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 이런 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경험치만 딱 얘기를 하시면 지원자는 당연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 저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뭐 이해해. 하지만 우리 면접관들은 도대체 그 경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 어떻게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 기준에서 경험은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면접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요? 물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해 보시고 길게 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시고 그리고 키워드만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덮고 말해보고 다시 덮고 말해보고 이거를 좀 반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군더더기 있는 것들은 빼주시면 충분히 군더더기가 빠지고 나서 알짜 내용들을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꼭 어떻게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접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오늘은 제가 정리하는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리는 게 요 첫 번째 질문 때문에 그래요.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대화하지 않고요. 거의 시나리오 쓴 걸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전달하는 것은 결국엔 마이너스가 된다. 왜? 면접관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외워왔고 알고 있어. 이거를 전달하고만 있으니 면접관이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듣고 계신 신청자께서는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면접이란 대화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대화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 당연히 필요합니다. 면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주변에 보면 항상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나 면접만 가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실제 교육을 해봤더니 면접만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면접 때 답변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의 면접 연습을 많이 하셔서 면접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가시면 그 면접에 대한 경험들이 결국에 나중에 현장에서 실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 간단한 유형부터 알아봤는데요. 면접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